2차 세계대전 후 많은 미녀 독일 간호사들을 처형할 때 판사는 매우 주저했습니다. 1945년 4월 독일의 패배는 불가피했고 2차 세계대전의 그림자는 사라지려고 했습니다. 영국군은 벨센 강제수용소의 수감자들을 성공적으로 구출했지만 나치 여성 경비병이자 간호사였던 이르마 그레제는 체포되어 투옥되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영국 기자들은 그녀가 왜 그토록 극악무도한 잔혹행위에 가담했는지 물었다. 그레제는 조금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사회에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이런 생명을 없애야만 독일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영국 조사관의 신문을 받았을 때에도 전혀 후회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내가 한 모든 일은 옳은 이유에서였다. 고 다시 주장했다. 그녀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공범으로 행동한 많은 여성 나치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2차 세계대전 동안 수천 명의 무고한 민간인이 나치의 손에 비극적으로 죽임을 당했는데 그 중에는 수백만 명의 유대인, 폴란드인, 집시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를 위해 일한 범죄자 중 상당수가 여성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히틀러가 집권한 후 수천 명의 독일 여성이 나치당에 가입했습니다. 그들은 히틀러 청소년단, 독일 여성동맹을 포함한 다양한 파시스트 단체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들은 SS의 갈색 제복과 만자 완장을 착용하고 나치가 세운 강제수용소와 학살수용소에서 여성 경비원, 의사, 간호사, 과학자 및 기타 직책을 맡았습니다. 웬디 로우 교수는 그녀의 논문 히틀러의 적, 나치 도살장의 독일 여성들에서 히틀러의 학살에 참여했던 여성 나치당원들이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게 한 잔혹행위에 크게 기여했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대중의 상상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아리아 인종의 우월성을 홍보하기 위해 히틀러는 생존 가치가 없는 모든 생명체를 제거하는 계획인 T-4 작전, 독일어 액션 T4를 실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정신질환자와 장애인뿐만 아니라 독일의 취약계층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나치는 진실을 은폐하고 사망자들이 폐렴 등의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비밀리에 처형하고 화장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책임을 맡은 여성 간호사들을 T-4 간호 그룹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간호사들은 히틀러의 요구에 응해 모르핀과 같은 약물을 장애인의 몸에 잔인하게 주입했습니다. 일부 여성 조산사는 결함이 있는 신생아를 안락사시키기도 했습니다. 독일 남부의 그라페닉부르크 병원에서 파울린의 퀘니이슬러라는 간호사가 환자 70명을 골라 매일 처형했습니다. 전쟁이 격화되자 T-4 간호팀은 SS를 도와 요양소, 정신병원, 강제수용소에서 환자들을 신속히 대피시켰으며 독가스를 사용해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죽였습니다. 생명을 구하고 부상자를 치료해야 할 간호사들이 극심한 인종차별적 세뇌를 통해 나치의 살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들 간호사 중 일부, 특히 이르마 그레세는 역사상 악명 높은 나치 여성 악마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과 심지어 일부 독일인들조차도 그들의 이름을 들으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르마 그레세는 1923년에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많은 하층 독일인들처럼 그녀도 나치 이념에 열광했고 히틀러의 충성스러운 지지자였습니다. 그녀는 간호학을 공부했고 졸업 후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라펜스브리크, 벨센 등 여러 강제 수용소에서 일했습니다. 그녀는 유대인 여성 수감자들을 고문하는 데 뛰어난 성과를 보여 어린 나이에 철십자 훈장을 받았는데 이로 인해 동료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글레이저는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내면은 무자비하고 사악합니다. 그녀는 극도로 잔인했을 뿐만 아니라 말투도 사악했고 자신보다 아름다운 여자를 극도로 질투했습니다. 그녀는 강제수용소에서 아름다운 여자를 발견하면 그녀를 고문해 죽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그레세의 사생활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강제 수용소에 있는 많은 나치 남성들과 낭만적인 관계를 가졌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사람은 악마 의사 요제프 멘겔레였다. 강제 수용소에서 멘겔레의 주요 임무는 유대인 수감자들을 선별하여 노동력으로 쓸 수 있는 건강한 사람들과 아프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바로 가스실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멘겔레와 그레제는 서로 공모했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여성 수감자들이 강제 수용소로 보내졌을 때 유대인 소녀 한 명이 멘겔레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을 놓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멘겔레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그녀를 생존자 명단에 올릴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글레이저는 이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서 채찍으로 그녀의 얼굴과 몸을 때렸습니다. 마침내 글레이저는 권총을 꺼내 어린 소녀를 쏴 죽였습니다. 글레이저는 여성 수감자들을 먹이처럼 대했습니다. 특히 여성 수감자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녀는 직접 나서서 임신한 여성의 복부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 유산하거나 죽였습니다. 노약자나 허약한 여성 수감자들을 글레이저는 부소장인 하스 씨에게 넘겼고 이 무력한 수감자들은 결국 가스실로 보내졌습니다. 1945년 3월, 글라이저는 벨센 강제 수용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무정함과 잔인함 때문에 수감자들은 그녀에게 벨센의 짐승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글레이저는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문신이 있는 죄수의 피부를 벗겨내어 가죽 가방과 같은 수공예품이나 물품을 만드는 흉악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녀의 냉혈함과 잔인함은 강제 수용소의 수감자들과 독일 경비병들 모두를 두렵게 했습니다. 글레이저 외에도 또 다른 여성 간호사인 베라 샤퍼도 이 학살의 공범으로 가담했습니다. 베라는 원래 평범한 간호사였고 그녀의 남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베라는 남편의 신분 때문에 병원의 상위 직위로 승진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녀는 분노하여 자신의 모든 원망을 유대인들에게 전가했습니다. T-4 작전이 시작되자 베라는 내부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가벼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모를 병원에 데려간다는 척하면서 이모의 친척을 직접 죽음으로 보냈지만 이로 인해 그녀의 직장에서 아무런 발전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혼 후 베라는 유대인들에게 비밀리에 지원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강제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다른 유대인 여성 수감자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노동을 할 필요가 없었고 언제든지 화장실에 갈 수 있었으며 다른 수감자들보다 더 풍성한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고발하여 더 높은 지위를 얻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여자 수감자가 불순종하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교도소장에게 조용히 보고하였고 그로 인해 여러 배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베라는 청소년 강제 수용소의 건강센터로 간호사로 전근되었고 일하는 동안 자신의 손으로 유대인 여성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1946년 베라는 사형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35세가 되지 않은 나이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1945년에 글라이저도 그가 저지른 잔혹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녀가 피고석에 섰던 순간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손에 살해당한 여성들의 두려움과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레세는 다른 여성 나치 경비병들과 함께 기소되어 결국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가 교수대로 걸어가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은 독일어와 영어로 서둘러 라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22세의 나이로 교수형에 처해진 가장 어린 나치 전범자가 되었습니다. 역사는 전쟁 속에서 인간 본성의 가장 나쁜 면이 극대화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즉, 우리는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성찰을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